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미 중개인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4.9% 감소하며 연율 기준 482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497만 건보다 낮은 수준이며 직전월 수정치인 507만 건도 밑돌아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가 경제개혁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현지 시간 24일 오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23일 오후 재협상 리스트를 내일 오전 발송하기로 했다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24일 오후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3.07% 하락한 배럴당 49달러 25센트에 거래됐습니다.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 주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시가총액은 7,75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7% 상승한 1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주가 상승은 17억 유로 규모의 유럽 데이터 센터 건립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보람입니다. 앞서 마감된 미국 뉴욕 증시는 옐런 의장의 24일, 25일 양일간 예정된 의회 연설을 앞두고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에 낙폭을 많이 줄여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하락해서 18,11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마감 10분을 남겨두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000선 고지를 눈앞에 두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도 낙폭을 많이 줄여서 0.64포인트만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도 전일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의 부진이 약세를 보였었고요. 앨런 의장의 발언을 앞둔 경계 심리도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유럽 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 증시만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는데요. 먼저 독일 증시가 0.7% 크게 올랐습니다. 11,130선에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영국 증시는 0.04%로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프랑스 증시도 0.65% 상승하며 깍구 지수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그리스 호재에 크게 반응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요일장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해주셨던 유진테크가 현재 매수가 부근에 머무르고 있어서요. 아쉽게도 무승부가 되셨는데요. 사실 지난주는 설 연휴가 계속 끼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일이 어제까지 총 이틀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무승부로 결정 내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설날이 원래 거래를 안 하죠. 네. 그래서 뭐 일단 규정대로 되는 부분이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유진테크를 추천을 하고 난 다음 날
2월 17일 화요일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거래일까지 변동폭이 생각보다는 뭐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사실 뭐 거래일이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 다시 한 번 더 수익권으로 넘어오는 상태고, 뭐 캔들 두 개를 합쳐서 뭐 역사를 이룰 수도 있지만 만리장성은 하루 만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 수익 55% 이상은 보기 위해서는 거래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2월 17일 화요일 날 뉴스가 조금 나왔습니다. 확인을 잠시 해보면, 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뭐, 작년 영업이익이 14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4%가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아쉽게 서울경제 뉴스가 없는데, 자, 그 부분을 본다면, 일단 악재는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다. 어떤 가격권에서 바로 14,800원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재는 선반영이 되었구나.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많았다면 하단 권역에서 악성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악성 매물이 안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존 보유자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아쉽게 무승부 처리가 되었고요. 자, 뭐 좋은 모습 유지할 거라고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를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오늘의 추천 종목 유진테크입니다. 다시 한번 공략하신다는 의지인가요? 네, 김 빠졌어요.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미리 말씀드리지 말고. 네. 자, 지금부터 또 채널이 또 다른 쪽으로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아닙니다. 뭐 농담이고요. 자, 유진테크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 번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은 그만큼 제가 남다르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또 지금까지 또 많이 갔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유진테크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 거래일을 떠나서 바닥권역에서 지금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본다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화랑기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량 장비가 납품되는 업체들이 크게 성장을 해왔다면, 현재 구간부터는 고도화, 산업의 고도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정밀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진 장비들이 납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이징 스타 시장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LLD라든지 SEG 장비의 본격적인 매출이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의 악재, 바로 실적이라는 악재가 지금은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 권역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단 권역에 보시면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 말인 즉슨 지금은 하단 권역에서 지금 손바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이런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를 올리는 여타의 세력 같은 부분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특출나게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와 매도세인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재 갭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죠. 0.6% 정도 갭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고, 15,200원, 15,2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정확한 매수 단가는 말씀을 드리지 않죠. 항상 방송에서는 시초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4,2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신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오늘 매수가, 시초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에서 그리고 손절가는 14,2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월 24일 화요일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님,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그은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분위기 어떤지 김진경 연구원님 여쭤볼게요. 네, 현재 일단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거는 0.08% 오른 251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스의 하나의 좀 어떤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선물 지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20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255선까지는 좀 쉽게 도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37% 상승한 1975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간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좀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었던 부분 바로 그리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급한 불은 꺼졌기 때문에 코스피도 좀 쉽게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1980선까지는 조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도 0.25% 상승한 617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무서운 상승세로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평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에 좀 코스피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모멘텀이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과 시선 좀 코스닥 쪽으로 몰리는 만큼 코스닥도 당분간은 좀 상승세를 좀 이어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 환율 지수의 경우 지금 한 1100원대 부근에서 거의 좀 관망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100원대 부분에 좀 상당히 큰 매물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1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서 조금 관망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화요일장 현재 코스피는 다시 197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습니다. 1980선도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게 김진경 연구원님의 답변이었는데요. 앞으로 코스닥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120억 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16억 순 매수, 그리고 기관은 180억 순 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기관의 수급 주체 쪽에서 보면 금융투자와 투신, 그리고 기타금융, 사모펀드, 기타법인 쪽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보험 쪽이 순매수, 금융투자 쪽에서 좀 순매도 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업종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인데, 외국인들이 비차익 매매를 통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실어 넣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전기전자, 운송장비, 서비스, 금융, 그리고 철강금속, 화학, 통신, 전기, 가스, 건설, 섬유의복, 은행 업종 순으로 순매수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은 섬유의복 쪽, 그리고 종이목재, 은행, 요 정도 업종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순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업종들이다. 순매도를 좀 하는 업종들을 살펴보면 기관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순매도 폭을 좀 가지고 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장비, 금융, 화학, 운수창고, 그러니까 외국인과는 좀 대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특징적인 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적으로 이 운수창고 업종에 있어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 내에서 중형종 규모의 사이즈 되는 업종, 그리고 유통, 그리고 보험, 이런 업종들, 의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 동반적인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은 개인은 아직까지 뭐 큰 차이 없고요. 외국인은 11억 순매도, 그 부분을 기관이 11억 순매수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체별로는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이 두 수급 주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폭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하고 은행, 연기금 정도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폭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세분해서 보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견 사이즈, 그리고 유통, 음식료, 담배, 기계장비, 신성장, 제조, 금속, 일반 IT, 섬유, 의류, 그리고 금융, 통신 서비스, 건설 정도의 업종들에 있어서 순매수폭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약, 제조, 그리고 대형주, 우량기업, 코스닥, 반도체,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기타 서비스, 음식료, 담배, 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이런 업종에 있어서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업종을 살펴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물로 내놓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섹터는 IT 쪽, 그리고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 제약, IT 부품, 이런 순으로 좀 매도폭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IT 부품, IT 하드웨어,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 벤처, 디지털 콘텐츠 매물을 좀 내놓고 있네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우위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을 사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현재 업종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는 1.17%가량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써니전자라든지 한솔테크니스, 삼형전자 대부분의 전기전자 종목들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강세를 보였던 건설업종이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건설업종이 0.49%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사무인 경우는 좀 2%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고려개발의 경우는 현재 좀 4%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정밀이나 운수장비 업종도 좀 좋은 이제 출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기아차의 경우는 현재 좀 1%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원광업이라든지 태원물산의 경우도 좀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쌍용차의 경우는 좀 1%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좀 강박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식료 업종의 경우도 현재 좀 약박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 상황 중에서 현재 증권업종은 0.1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좀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박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섬유의료 업종의 경우는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4%대 급락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좀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던 신라섬유의 경우가 좀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산 방직의 경우 좀 5%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식료, 담배라든지 뭐 화학, 이제 대부분의 금속이라든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제약업종의 경우만 좀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조화제약이라든지 대성미생물 그리고 인트로바이오셀루메드의 경우도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계장비나 일반 전기전자 좀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의료 정밀기기의 경우도 좀 0.50%가량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휴비츠의 경우는 좀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세코닉스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업종별, 종목별 상황까지 자세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개장은 조금 올라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0전 이상 상승한 1,109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직후 1,110원까지 상승폭을 다소 키우게 됐습니다만 이후 반락하면서 1,107원 40전까지 하락했고요. 시간 현재는 1,107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여기에 그리스의 채무 협상과 관련된 우려가 여전히 지속된 점이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러화는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에 반응하면서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등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 압력을 받았고요. 원화의 경우는 엔화와의 동조화를 지속하면서 뉴욕 여교회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소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은 그리스 채무 협상 결과와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미 의회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채무 협상은 원래 어제까지 그리스가 개혁 정책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오늘까지 제출 시한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유럽 시간으로 24일 오전까지 제출된 그리스의 개혁안에 대해서 유로그룹이 이를 승인할 경우 완전한 타결에 이르게 됩니다. 원만한 타결 가능성이 반대의 경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엔화의 급등과 원화를 포함하는 위험 통화들의 급락사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리스와 유로그룹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기는 것인 만큼 막판 대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는 원화에게 강세 재료가 되는 것인 만큼 그리스 재료로 인해서 달러원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옐런 의장이 미 의회 발언 역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미 미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옐런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을 선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제 유가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있고요. 이는 자연스럽게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의 동반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명확하게 밝힐 경우 미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가 급등하겠고요. 반대로 금리 인상 예상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현재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큰 폭의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제한적 수준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달러화를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거래 범위가 예상이 되고요. 1,105원에서 1,110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 박스권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인 IPS 여쭤볼 텐데요. 실적 호재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 역시 강세입니다. 역시 호재는 실적 덕분이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주가는 현재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김근우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익 IPS가 4분기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마다 이제 봉오사들이 좀 나왔는데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분기보다 65.3% 증가한 2,022억, 영업이익은 무려 1,057% 정도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영업이익이 360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매출액이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실적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폭의 이 실적 성장세를 좀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이 반도체 설비 투자, 대표 수혜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익 IPS가 가장 많은 점수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도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5,572억, 영업이익은 919억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거의 31.7% 증가했고요. 올해는 이제 2014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을 까봤더니 올해도 기대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에 반도체 매출 비중의 증가, 전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의 소멸, 영업이익률의 이 개선 이런 부분들로 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부분들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견들을 하고 있고요. 디램 수주의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의 소멸 그리고 기존의 가장 큰 재료였던 삼성전자의 투자 지연 루머 이런 부분들로 인했었던 주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다라는 얘기들이 다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오늘 좀 어제 그리고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더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그리고 최근에 IT 및 반도체 부품 쪽으로의 재매기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저는 13,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랜 적자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오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이 1,082억, 영업 손실이 37억. 추정치가 매출액은 1,033억, 영업 손실은 67억 정도였는데 일단 영업 손실 폭이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큰 기대가 있는데 TV 생산의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가 2분기 정도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의 고객 사양의 이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하는 BLU 공급의 본격화, LED 조명 등 쪽의 공급 승인 이런 부분 그리고 신규 스마트폰 출시 이런 것들이 2분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2분기에 판매한 것들이 3,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단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수준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6,000원 중반대의 바닥 가격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인데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성장이 궤도에 슬슬 들어간다. 물론 본격적인 개화는 2분기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분기부터 이제 기대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자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자리가 5자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일진 머티리얼즈 두 종목 모두가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10,000원대 이상으로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 어제 호재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팩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장도 4% 넘게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TX는 상한가인데요. 두 종목은 김진경 연구원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삼성 SDI가 좀 4%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소식이 좀 전해 왔습니다. 마그나 이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팩 사업을 좀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 왔는데 이게 이제 마그나가 세계적인 좀 자동차 부품사인 만큼 이번 소식이 좀 아무래도 상당히 큰 호재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삼성 SDI가 이런 자동차팩 이런 사업을 좀 인수를 함으로써 어떤 좀 자동차 OEM 업체와 함께 좀 플랫폼 개발 경쟁에서 상당히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좀 사업을 인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상당히 좀 수익성 면에서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차 사업 자체들이 워낙에 조금 전 세계에서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좀 상당히 이런 사업 부분에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도 좀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일단 지금 상당히 좀 한 13만 원대 부근에서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급등으로 인해서 서서히 좀 매물대로 좀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오늘 한 13만 5천 원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전고점 부근 한 1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가 어쨌든가 전기차 쪽에서 상당히 큰 이제 개발을 좀 진행을 함으로써 좀 당분간은 좀 수익성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ST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TX가 좀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소식이 좀 전해 온 게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 오면서 아무래도 STX의 좀 주가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STX가 좀 상당히 좀 경영적인 면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회사였는데 출자 전환 이익이라든지 어떤 채무 면제 이익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런 영업이익 부분이 좀 흑자 전환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STX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투자 매력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TX의 경우가 아직까지는 좀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가 지금 회사 자체 내에서도 좀 경영 정상화가 좀 상당히 완전하게 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 SDI는 마그나 배터리팩 사업 인수 소식이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당분간은 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지만 STX는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 동부로봇과 동부 C&I가 나란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있는데요. 이 점 살펴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은 김근우 연구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동부로봇, 동부 C&I가 동반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동부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주주였던 동부 C&I가 동부로봇의 지분 전량, 그러니까 비율로는 37.61%고요. 주수로는 328만 7,166주입니다. 이 지분 전량을 리드드래곤 컨소시엄에 매각한다고 밝혔고요. 총 양수도 대금은 111억 원. 이 리드드래곤 리미티드는 홍콩 상장사고요. 차이나 오션쉽 빌딩의 이사이자 중국 전자상의 부회장 영입한 여기만 리밍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동부 C&I도 현금화가 된 거고요.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동부로봇 역시도 홍콩 쪽에 괜찮은 최대 주주가 생겼다.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이 전체적으로 좀 회사의 그림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일단 동부로봇은 뭐 오늘 바로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기 때문에 뭐 손쓸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로봇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주주의 역할, 주주의 능력이 얼마나 좀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뭐 여실히 보여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회사를 좀 탈바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좀 뉴스는 나왔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이 향후 동부로봇 주가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나이스 평가 정보 역시도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이스 신용평가가 국내 1위 개인 신용 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신규로 이제 인터넷 은행에 등장이 되면 여신 업무를 개시했을 때 개인 신용 정보 조회가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개인 신용 정보 제공을 하는 업체, 나이스 신용평가가 새로운 인터넷 은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핀테크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고 핀테크 시장이 개화가 되면 이 개인 신용정보 쪽에 신용정보 제공 쪽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개인 신용관리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성이 기대된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상태는 뭐 오늘 뭐 다 뚫어놨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가격권의 진입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 상승은 당분간은 좀 더 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 좀 진입하기에는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반영된 수준은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동부 로봇과 동부 C&I 그리고 나이스 평가 정보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키스톤 글로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양약품이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두 종목은 김진경 연구원님께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키스톤 글로벌이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좀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그 화성, 이제 SN에서 이제 에어라이브라고 있습니다. 그 에어라이브가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이런 기대감이 좀 풀이가 되는데, 사실은 이 에어라이브를 좀 개발하고 있는 그 에어의 지분을 키스톤 글로벌이 좀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에어라이브 이런 기술이 좀 삼성전자의 이제 신제품에 좀 탑재가 되면서 아무래도 키스톤 글로벌도 함께 좀 수혜를 입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키스톤 글로벌이 이제 어제에 이어서 좀 오늘도 갑작스럽게 좀 급등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워낙에 좀 키스톤 글로벌 자체가 좀 작은 종목이고 또 갑자기 좀 급등을 한 만큼 또 차익 실현 매물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을 한 만큼 일단은 좀 당분간은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좀 급등세로 좀 보였던 종목들이 또 좀 심하게 좀 급락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좀 상승할 만큼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일양약품 살펴보겠습니다. 일양약품이 좀 오늘도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백혈병 치료제 이제 슈펙트가 그 임상 3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약품 이런 그 제약 회사들은 어떤 임상 소식이 전해지면 좀 급등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일단 일양약품 같은 경우 거의 5거래 연속가량 좀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일양약품에 대해서 좀 성공적인 좀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양약품의 경우는 현재 지금 바로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실 구간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장 초반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모두 점검을 부탁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전략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김진경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시장 모두 저는 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좀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그리스의 그리스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그리스 우려에 대해서 서서히 좀 완화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의 움직임도
분들도 서서히 좀 매수세로 다시 한번 돌아선다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은 가장 크게 좀 작용이 되었던 급판불이 어느 정도 좀 꺼진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조금 우호적인 좀 환경이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 바로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경우 정말 무섭게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추세라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은 좀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뭐 정부 정책의 수혜 관련주라든지, 또한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그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좀 열리게 되는데, 이런 관련주 중에서 뭐 전자결제주라든지 뭐 모바일 관련주들이 대부분 코스닥 안에서 좀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의 좀 환경이 조금 더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우호적으로 좀 움직여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좀 추세를 상승 추세로 좀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좀 대형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좀 낙폭과대된 이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시장에서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그리스였는데요. 이 우려가 조금 잠잠해졌기 때문에 코스피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620선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열 위험 신호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쪽에 보시고요. 대형주로 접근하실 분들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더 안전하겠다라는 판단이셨습니다. 이어서 김근호 연구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제 이벤트가 2개 남았죠.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는 한 고비는 넘겼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 그리고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이 2가지가 남았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이 중요한 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혼조세가 좀 나왔는데,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큰 모멘텀은 없지 않나. 그리고 그리스 문제는 뭐 좋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남은 건 하나죠. 근데 한국 시장은 그 전까지는 좀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수요일 목요일 뭐 발언이 되더라도 국내 시장 반응은 뭐 금요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주 후반까지는 시장은 좀 견조하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 후반까지는 좀 주식 비중을 확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뭘 사야 되느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에서는 분명히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당분간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너무 많이 오른 바이오 업종보다는 먼저 조정받았던 게임 업종에 대한 다시 관심, 재관심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뭐 계속 유지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분위기는 주 후반까지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메리츠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증권사 5인에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HMC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께서는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앞두고 휴대폰 관련주의 반짝 상승 기대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님께서는 3월 22일 대규모 양적 완화 기대하면서 유럽계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김현견 주식팀장님께서는 IT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에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안상현 대리께서는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한 IT 수출업체 관심 업종에 추가하셨습니다. 네,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지요. 네,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이제
바로 이제 오늘 저녁에 그 옐런 의장의 연방의회 그 출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혼조세를 좀 보여줬다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이번 주를 이제 끝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월이 이제 시작되는 지금 3월이 이제 시작되는 전인 상황인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3월부터는 22의 대규모 그 양적 완화를 이제 시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22의 대규모 그 양적 완화에 따른 유럽계의 자금 유입 가능성에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들어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꾸준한 지금 매수세를 좀 보이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6천억 이상 가까운 이제 순매수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외국인이 향후에 그 3월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확대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중소형주 장세가 지금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지난 그 연말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지분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좀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이 그 지분 비중을 가장 많이 늘린 종목이 S-오일과 삼성전기 등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분을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좀 외국인들 지분을 계속해서 좀 확대하는 그런 좀 종목군들로 어느 정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항상 외국인이 그 양적 완화라든지 외국계 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그 유입될 당시에 돌아봤을 때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그런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그런 좀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리고 뭐 자동차 이러한 IT 이러한 쪽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그동안 이제 1월부터 계속해서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주 계속해서 뭐 순환매가 좀 돌면서 계속해서 좀 중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졌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최근 들어서면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IT 부품 쪽으로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좀 반도체 장비와 IT 부품 쪽으로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항상 10시에 만나 뵈야 되는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애병군 멘토를 대신해서 제가 코너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자, 일단은 개장을 하고 한 40여 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코스피 잠시 한번 볼까요? 코스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7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곧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자, 닭 잡는 칼을 잡아야 되는 요즘 시장이죠. 자, 61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별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또다시 변동사항이 조금 많이 생기고 있는 양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11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환율 자체는 다시 한번 더 내수보다는 수출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은 거기에 걸맞도록 다시 한번 더 수출 민감주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가장 좋은 환경적인 환율은 얼마일까요? 1130원에서 1150원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환율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자, 3월 달에 있을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념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 시장 자체를 이끌고 있는 코스피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습니까? 바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바로 수출주라는 거거든요. 수출에 좀 더 합리화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바로 어떤 것 때문에요? 환율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의 종목군을 선택을 하실 때는 환율을 꼭 체크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지금 시장의 핫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코스닥이죠. 자, 이 닭이 이만큼 올라가서 지금도 오늘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은 또다시 한 번 더 꺾이고 있는 와중에 지수는 현재 이 가격 권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그 종목군들은 조정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지만 또 다른 개별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순환매 장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달 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였죠? 바로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요, 바로 핀테크 관련주였죠.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떤 종목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을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매수를 해 놓으셔야만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 소개를 시켜 드릴 생각인데요. 저는 오늘 이 업종 가져갔습니다. 바로 보안 관련 업종 가져갔습니다. 자, 제가 보안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재밌도록 한번 해봤는 거고, 자, 우리 이 보안 관련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애매하네요. 이 안철수. 자, 우리가 안랩입니다. 안랩이고요. 이게 참, 그게 지금 3%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스트 소프트가 1.5%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면, 자, 일단은 왜 보안 관련주를 집중을 하셔야 되나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안 관련주를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일단은 인프라가 지금은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도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죠? 도로가 깔린다는 거죠. 도로가 깔리고 난 다음에 주거 환경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방서와 경찰서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인터넷 세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보안 관련주가 먼저 선정이 돼야만
지금은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반,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기반,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의 시스코 회장도 만나고 사물인터넷 관련으로 기업들을 인수를 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보안을 좀 더 확충시키겠다는 내용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안 관련 이슈, 보안에 대한 뉴스는 계속적으로 생산이 해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물인터넷 그리고 핀테크에 대한 부분을 이슈화를 시키되 정녕 본인들, 바로 주포들이 사는 종목군들은 바로 보안 관련주에 재료가 노출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안 관련주 딱 두 가지만 보시겠는데요. 가장 친숙한 보안주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와 그리고 안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랩보다는 이스트 소프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 한글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스트 소프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저하고 매매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종목군 한번 제대로 먹고 나왔죠. 그래서 하단 권역에서 1월 6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강한 상승세를 동반한 1차적인 상승 자체가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00%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생겼고요. 자,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날이 바로 이 날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조정권을 보이고 있는데, 자, 바닥 권역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바로 이런 종목을 보고 뜻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세 자체를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크게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전 고점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권역에 해당하는 하단 권역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내려와 있을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안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안랩이 지금 행보를 한 게 몇 년이나요? 2014년 1년 동안 공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단 권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철수 위원회 신당 창당이라는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료로 인해서 더욱더 적게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제 얼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저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집에는 어떤 보안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계십니까? 그 보안 솔루션이 뭡니까? 지금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인터넷 은행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공인인증서를 없애고 그리고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없애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단순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순화를 통해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 솔루션이 나타나야 될까요? 인터넷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 번 더 보안 솔루션을 깔아야 된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액티브엑스와 뭐가 달라진 개념입니까?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뛰어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미 가정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에서 좀 더 사양 자체만 극대화를 시킨다면 은행 업무 아니면 사물 인터넷 업무 그리고 빅데이터 업무도 함께 볼 수 있는 보안이 진정이 주도주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월 24일인데요. 제가 2015년 2월 24일 날 보안 관련주 얘기했던 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올려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내년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주 중에서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안랩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두 종목은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20선 오늘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18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에 619포인트까지 올랐었고요. 수급은 소폭이지만 외국인 기관 모두 잡히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19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장포반 초반에 잠깐 1970을 회복했다가 1960선대로 내려왔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1970선대 중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잠잠해지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꼬였던 수급도 풀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뿐만 아니라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움직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